오늘은 제 오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해요. 아마 지금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 빨리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해변에 누워 책이나 실컷 읽고 싶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45살에 은퇴하는 거였어요. 참 구체적이죠. 45. 왜 하필 그 나이였을까요? 그때의 저에게 45은 젊음의 끝자락이면서도 아직 인생을 즐길 힘은 남아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늙기 전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참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20살간 넘어서부터 회사에 다녔으니까요. 그때는 다들 그랬지만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고 밤늦게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여자라고 얕보이지 않으려고 남자 동기들보다 2배, 3배는 더 악착같이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일해서 부모님 집 사시는데 보태드리고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결혼해서는 아이들 키우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인생의 달력은 40을 훌쩍 넘어가고 있더군요. 제 손을 거쳐간 서류들이 산처럼 쌓이고 제가 성공시킨 프로젝트들이 회사 벽에 자랑처럼 걸릴 때마다 뿌듯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이 언덕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고 이건 마치 끝이 없는 경주 같았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텅 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장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곤에 절어서 푸석해진 얼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멍한 눈. 저게 정말 나일까? 웃는 법도 잊어버리고 우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구나. 껍데기만 남겠구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폈어요. 그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죠. 제가 45이 되는 생일날에요. D-Day. 바로 나의 은퇴일. 그때부터 저의 모든 계획은 그날을 향해 맞춰졌어요. 적금을 붓고 연금을 계산하고 작은 시골집을 알아보고 은퇴 후에 할 일들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텃밭 가꾸기, 미뤄뒀던 책 수백 권 읽기,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그림 교실 다니기, 남편이랑 작은 차 타고 전국 일주하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그날만 오면 이 지긋지긋한 경쟁과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제게 45 은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시간은 흘러서 꿈에 그리던 그날이 왔어요. 45번째 생일. 저는 정말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동료들은 다들 미쳤다고 한창 일할 나이에 왜 그만두냐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했죠. 마지막으로 제 책상을 정리하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죠. 아, 드디어 해방이다. 내일부터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돼. 빽빽한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돼.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셨죠. 햇살 좋은 날에는 텃밭에 나가서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돌봤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었고요. 제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시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허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오랜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텃밭의 작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시들어가는 느낌이었죠.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생기 없어 보이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일로부터의 해방을 꿈꿨지만 사실은 일과 함께 제 삶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긴장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머리를 싸매던 치열함,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힘든 일을 이겨냈던 유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사라지자 저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혼자 멈춰있는 섬이 된 것 같았죠.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회사 이야기,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제 심은 상추가 싹이 났다는 이야기나 새로 읽기 시작한 소설책 이야기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겉돌기만 했어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여유가 어느새 저를 외로움과 무력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우울감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참 어린 후배였죠. 잘 지내시냐는 안부 인사 끝에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선배님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큰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자문만 좀 해줄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래 쉬어서 감도 다 잃었을 텐데. 괜히 가서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게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기대 없이 용돈벌이나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사무실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오랜만에 맞는 사무실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옅은 커피 향기.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죠. 제가 맡은 역할은 예전처럼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알려주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이 저와는 너무 달라서 당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가진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해주자 신기하게도 실마리가 풀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팀 전체가 몇 주 동안 야근을 하며 매달렸던 기획안이 있었는데 광고주에게서 번번이 퇴짜를 맞는 거예요. 다들 지칠 대로 지쳐서 분위기는 엉망이었죠. 제가 가만히 그 기획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너무 앞서가기만 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신입 사원 시절에 겪었던 실패담을 들려주었어요. 아주 멋지고 화려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고객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 그때 부장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 우리가 파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의 산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제 이야기를 듣던 젊은 친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기획안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완전히 새로워진 기획안이 나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광고주에게서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직접 무언가를 해낸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일이란 게 이런 거구나. 돈을 벌고 승진을 하는 것만이 일의 전부는 아니구나. 나의 경험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구나. 저는 45세 제가 꿈꿨던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의 저는 일을 그저 돈벌이를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일은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었고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어요. 물론 예전처럼 제 모든 것을 불태우며 일하지는 않아요. 이제 저는 조절하는 법을 알거든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예전에는 야근을 밥 먹듯 했다면 이제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손주들 재롱을 보며 시간을 보내죠. 어쩌면 지금의 제 삶이 45세 제가 그토록 꿈꿨던 진짜 나를 위한 삶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삶.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자 행복이라는 걸 저는 20해가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중년의 가장들이 저처럼 언젠가의 은퇴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인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있는 삶이라는 걸요. 나를 지치게 하고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을 찾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의미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런 작은 의미들이 모여서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일을 만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제가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45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던 제가 65이 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에 정해진 은퇴 나이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열정이 식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진짜 은퇴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조급해하지도 너무 지쳐있지도 말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비록 고되고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길 위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들 마음 편안한 밤 되세요.